안녕하세요, 셉셰프입니다. 베트남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만 말이죠. 여전히 대도시 외곽으로 나가보면 혹은 조금만 낙후된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면 상상하기 힘든 극빈층의 삶을 볼 수 있죠.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속썩이고 게으르고 말 많고 베트남 친구들 특성상 말을 잘 듣고 빠릿빠릿한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나만의 핵심 레시피를 빼앗기지 않고 꾸준히 영업을 하려면 자동화, 시스템화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일 것입니다. 베트남 대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베트남 친구들의 문화, 인성, 교양, 도덕 등의 문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딥니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바로 사람이죠. 베트남 창업의 장점, 단점 모두 사람입니다. 한국 대비 더 많은 직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인 대비 3배의 인원을 써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 관리자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주고라도 굳이 한국인 관리자를 뽑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베트남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두세 명의 베트남 관리자를 고용하더라도 한국인 직원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니까요. 호텔의 주방장급을 모셔와도 한국 돈으로 150에서 200만 원 사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직원들이 장기간 일할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 직원들의 경우에 좀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 매장만의 레시피만 배우고 나면 바로 퇴사를 해버리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장님들은 배응망덕하다, 뒤통수를 친다 등등의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 또한 어린 나이에 한식을 배우러 취업을 했을 때 무생채 배우는 데만 1년 이상 걸렸거든요. 매일 무와 감자만 깎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버무리고 무치고 양념하는 거 그게 뭐라고 절대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칼질을 못해도 팬질을 못해도 모든 것을 한 달 안에 교육해주고 소스 만드는 법, 불 온도 다루는 법,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바로 그만두죠. 다른 매장으로 옮기면 급여가 바로 올라가니까요. 한식당 오픈 시 가장 머리 아픈 부분 중 하나가 주방 인력을 뽑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가르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임이나 과장급은 2, 3일 일해보고 본인이 얻어갈 지식이 없다고 느끼면 바로 안 나옵니다. 실장이나 장급 인원들은 급여가 높은 만큼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내 매장의 레시피대로 조리하려고 하지 않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 점점 한식당에서 주방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한국인 사장님들끼리 머니게임을 하게 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 급여만 올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매장에서 급여를 얼마 받았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이런 것을 배웠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 매장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이전 매장에서 하는 음식과는 다르니 네가 지금까지 받아온 급여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끝입니다. 출근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점점 급여는 올라가고 사람을 뽑는 것은 힘들어질 겁니다. 신규로 오픈하는 사장님들은 급하게 인원을 뽑아야 하니 계속 시급을 높게 제시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거기에 맞춰 급여를 올려줘야 직원들을 지킬 수 있고 매장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는 가족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파트타임 한두 명 뽑아서 돌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내 매장의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합니다. 베트남 친구들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100명 뽑아야 똘똘한 친구 한두 명 올까 말까란 이야기죠. 급여만 올린다고 똘똘한 친구가 온다? 그건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급여는 올라가고 면접 오는 아이들은 머리에 뭐만 차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들과 함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참을인자 수백만 개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머리 좋고 근무 잘하고 좋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이미 이직을 준비하거나 복지 좋고 급여 높은 곳으로 뽑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코로나 전만 해도 일자리를 찾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에 면접만 10수명씩 봤으니까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명 보기도 힘듭니다. 다들 대기업 공장이나 일당이 높은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방 직원들의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방의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방 인력만 해결을 하면 베트남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수월해지거든요. 최근 한식, 중식, 치킨, 삼겹살, 구이 등 기본적인 볶음이나 구이, 튀김 형태는 로봇이 빠르고 정확하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며 만들어내고 있죠. 항상 동일한 형태, 맛, 중량을 기본으로 하고 직원들이 기본적인 작업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메인 요리는 기계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낸다면 베트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홀 직원은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고 단순 업무, 청소, 단순 서빙 등으로 한정하여 아이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서빙 로봇을 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게 된다면 단순히 서빙만 하는 아이들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싼 나라에서 뭔 자동화냐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향후 3, 4년 내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좀 더 발전되고 흥미로운 마케팅 수단을 만들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예로 베트남 직원들에게 제육볶음이나 오징어볶음 같은 메뉴를 만들라고 시켜보면 같은 레시피에 같은 중량, 같은 소스를 주고 조리를 하라고 해도 한결같이 다른 맛이 나옵니다. 차라리 볶음 기계를 도입해서 메인 볶음류를 만들고 나머지 야채 작업, 소분 작업 등 준비 작업 같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시킨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매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음식이나 서비스 방식 등 좋은 아이템인데 직원들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정말 요 정도만 해주면 잘 될 수 있는 매장들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하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이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베트남에서 창업을 한다? 이 부분도 점점 한국화되어 갈 것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도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고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한 2, 3천 원쯤의 팁을 고기를 잘라준 직원에게 건네기도 했죠. 베트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고깃집에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고 하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일반 매장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서빙을 하는 아이들이 6, 700만 동의 급여를 받는다면 고깃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팁을 포함하면 거의 1000만 동 이상을 받고 있으니까요. 돈을 벌기 위한 아이들은 힘들어도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같은 금액이면 좀 더 편한 곳을 찾기 마련이죠. 결국 점차 편한 일을 찾으며 기본 서빙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듯 시급을 올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결국 아이들은 내 가치가 이 정도야 하며 편하고 돈 더 주는 일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제 매장에서 퇴직한 직원들 중 외모가 좀 괜찮은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사장님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직원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한 발 빠르게 자동화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아이템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며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미 베트남에서는 한국식 운영 방식을 배우고 따라하며 성장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닮아 있는 베트남. 결국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선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치킨 로봇, 중식 김밥 기계를 베트남에 가장 먼저 도입하시는 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수백 명의 인원이 한 번에 몰려와도 동일한 맛과 서비스로 고객을 응대하실 수 있다면 베트남뿐만이 아닌 인구가 많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로 진출하신 후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기계 한 개가 베트남 주방 직원 3, 4명과 같은 효율을 낸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5년을 영업하면서 베트남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영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수가 풍부한 나라에서
더 많은 소비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젊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더 이상 힘든 일, 돈 안 되는 일을 찾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 오픈 당시에 팔로워 5만 명이었던 인플루언서에게 150만 동을 주고 홍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인플루언서가 곧 150만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1회 홍보 비용은 3,500만 동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맛이 좋다고 영업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는 기본이고 내 매장, 내 음식이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요리로는 어디서 밀리지 않아요. 내가 음식으로는 혹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아이템은 누구나 좋아하던데요. 이런 본인만의 생각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음식을 눈으로 본 고객의 선택을 먼저 받아야 맛으로 선택을 받을 기회도 생기는 것이겠죠.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생각보다 소비할 수 있는 고객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편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고 부딪힙시다. 다 같이 성공하는 베트남 라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내용의 베트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장 셉셰프이었습니다.